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를 해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우리 김혜림 에디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동네. 네, 내가 사는 이 동네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양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이슈인데요. 일단 카드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카드요. 것 같은데 네. 아람 에디터 그 기후 동행 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고요. 네. 저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별로 저는 아이예요. 저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집순이인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집안에만 콕 틀어 박혀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왜 그렇게 이게 교통비가 많이 나가나. 그래서 제가 지하철 정액권 한번 끊어봤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는 것도 쉬운 일은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걷게 되고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눈물 콧물이 줄줄 나더라. 그래서 지하철 정액권을 일단 포기를 하고 네. 지금 언제 나오나 이 기후 동행 카드 언제 나오나 네.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세훈 시장의 좀 뭐랄까 야심찬 프로젝트 아닌가요? 그렇죠. 대중교통 프리패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독일에서 비슷한 걸 했었죠. 49유로 티켓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이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고물가 시대의 가계 부담을 이제 아람 에디터의 그 카드 값을 그쵸? 조금 네.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다가오는 1월부터 드디어 시범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신청 방법 이런 거 저 맨날 찾아보거든요. 안 나오죠. 네, 빨리 내주세요 좀. 그러니까요. 네, 듣고 그렇습니다. 계시다면 빨리 네, 내주시고. 서울시 빨리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65,000원만 내면 진짜 코끝이 찡합니다. 65,000원만 내면은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카드 들고 네. 이제 대기 중입니다. 지금 네. 빨리 결제해서 빨리 쓰려고. 네. 그렇군요. 네. 이현대 에디터는 쓰실 건가요? 예, 저도 이거 한번 나오면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최근에 옮겼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교통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이게 픽스가 안 됐어요. 확정이 안 그래서 됐- 계산기는 한 번 더 두들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 버스도 타보고 네. 지하철도 타보고 이렇게 네. 좀 섞어가면서 해보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몇 번을 탈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게 65,000원인가요? 네네. 그 이하라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무조건 넘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다 저는. 네,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친구 중에 경기도 사는 애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인데 이제 먼 경기도 말고 한 지하철 타고 이제 한 20분 들어오면 서울인 그런 경기도. 가까운 경기도. 가까운 경기도. 근데 걔는 모든 약속이 서울에 있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서울에 다 사는데 네네. 이제 굳이 그 성남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럼 걔는 이거 하는 게 이득인가 아닌 게 이득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김동연 경기지사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가지고 회의도 네.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기후동행 카드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려면은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때마침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기후 동행 카드에 무려 경기도 김포시 어머.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그곳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밝혔는데 네네네. 지난 7일 오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서울시청에서 이제 김포시와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 김포시의 기후동행 카드 참여로 인해서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뭔가 격려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고요. 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진짜 신났어요 지금. 신났죠 지금. 네, 그 기후동행 카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하나의 성과다. 네, 그런 좀 벅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전 직장이 상암동에 있었거든요. 네. 상암동에 김포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상암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무리는 김포시에서 출근하시고요. 네. 한 무리는 고양시에서 출근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있어요. 네. 빨간 버스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포시장 입장에선 벅찰만도 네. 하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 그거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제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가 지금 잠깐 눈을 돌린 예, 사이에 그러니까요. 이제 막 행정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이달 중에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김포시는 지금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 15일에서 16일에 김포에 거주하는 약 10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좀 이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였어요. 아, 그래요. 네, 꽤 높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68%가 정말로 엄청 큰 건가? 아, 진짜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아. 살짝 들긴 해요. 아, 저는 이게 애매해. 예, 저는 이게 막 얘기가 나올 때 처음에 김포 사람들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막상 까보니 그렇진 않더라. 네, 이거를 약간 반올림해가지고 70%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막 50%다. 그럼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막 80%다.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70%가 살짝 안 돼버리니까 애매띠네? 뭐 이런 마음이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수치는 68%로 과반이 넘는 숫자가 네, 맞아요. 찬성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네. 네. 그래서 다들 막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에이 설마 뭐 되겠어?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네네. 근데 진짜 진짜 되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 기후동행 카드까지 착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자석이 붙듯이 이제 착착 붙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결국 진짜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서울공화국이 안 그래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서울공화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더욱더 가속화, 심화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데일리 콘텐츠인 익스플레인드에서도 맞습니다. 이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그 김포에 한강 신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2기 신도시였죠. 그쵸. 네, 여기 신혼부부들 되게 많이 살아요. 네, 신혼부부들 많이 살고 근처에 또 아울렛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또 그 김연아라고 하죠. 아, 김연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기도 편한 그런 그쵸? 곳인데 네네. 거기가 고려시대 때부터 이름이 양천이었어요. 사실. 양천이요? 양천. 네. 우리 왜 서울시에도 있는 그 양천구. 아, 네, 네네네. 거기가 1960년대 영등포구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김포군 소속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2기 신도시 그래서 건설할 때 한강 신도시 이름이 원래 양천 신도시였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주민들이 반발이 이거 너무 좀 시골 같다 이름. 너무 전원일기스럽다. 이래가지고 네. 우리 여기 프리미엄 좀 많이 붙겠냐. 네, 이거 안 된다. 말이 신도시인데 양천이 웬 말이냐. 아하.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한강으로 바꾼 건데 전 이게 참 좀 의미심장하게 보였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한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강은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그쵸. 어떠한 존재로 떠올라 있지요. 그렇죠. 이 한강을 끼고 있느냐가 그 동네의 가치로 직접 연결되는 시대인 건데 네. 사실상 한강이 서울에만 흐르는 것도 아닌데 그쵸. 서울의 상징이 돼버린 지금 상황이랑 놓고 보면은 좀 그래요. 한강 신도시가 맞습니다. 된 게. 네. 네. 또 신도시이면서 생활 인구는 대부분 서울이랑 맞닿아 있고 또 주민 대부분이 서울이 되고 싶어하고 또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정치권은 그걸 지금 좀 이용하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한 짜고 치는 연극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네네. 한강을 끼고 있느냐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왜 지하철 보면은 관광 오라고 이제 네네. 광고하는 거 네네.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제가 오늘 생생하게 본 건데 양주 있죠, 양주. 네네. 양주 이렇게 서울이랑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저 가봤어요.
양주가 왜 가까워요? 양주 아니, 왜 이렇게 가깝냐? 근데 양주 가보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저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가깝다고요? 잠깐만. 그래서 아니 저는 양주가 재밌다라고 홍보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양주가 가깝다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가깝다는 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카고에 있으면 양주가 어떻게 가까워요? 말도 안 예. 되죠. 네. 그런데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놀러 와라. 이런 이제 광고였겠죠. 그리고 단순히 관광뿐만이 아니라 지역대학교 광고도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간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 와라. 뭐 이런 광고들도 있고요. 네네. 아파트 광고도 모두 다 이제 서울에 얼마나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니까 역시 이 나라는 좀 서울이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절로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에서는 생활 인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김포시에 살긴 살더라도 학교도 서울로, 회사도 서울로 네. 다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가 김포시 경기도 인구 맞나요? 도민인가요? 서울 시민 아닌가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이 생활 인구들이다. 서울시의 생활 인구들이다.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서울에 사람이 많고 다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서울을 이렇게 확 넓혀버려가지고 네. 모두를 서울 시민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게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하면 네. 서울 안도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죠. 예, 그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남과 강북이 나눠지고, 그렇죠. 예, 강서와 강동이 나눠지고,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 그 동네들만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집값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어떤 등급과 계급장과 꼬리표가 붙는데, 네. 뭐 성수나 압구정 이런 곳은 힙한 쇼핑거리 이런 이미지가 있고 네. 여의도나 시청은 이제 회사 많은 곳, 이제 출퇴근하기 힘든 곳,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무엇보다 그 한강 낀 강남 네네. 여기는 완전 성공의 상징, 부의 상징으로 비춰지는데 다른 곳들 어때요? 사실 서울 하면은 생각나지 않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어디가 있을까요? 노원구? 그쵸? 노원구, 노원구에- 상계동. 예. 아니 상계동. 상계동은 맞아. 상계동은 봐봐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야기가 있으면 상계동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옥수. 옥수. 옥수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옥수의 스토리? 옥수의 스토리가 있나? 애매하죠. 그쵸, 그런 거죠. 그쵸. 네. 그런 건데, 사실, 진짜, 막,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좀 파리 같은 도시가 돼보자.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에펠탑을 만들어. 에펠탑 만든다고. 지나가다가 에펠탑이 보여. 에펠탑 하나 짓는다고 예. 파리의 그 문화 20세기와 19세기와 20세기를 관통했던 그 문화적 유산이 예.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은 되게 강남 같은 건물을 지어보자. 해가지고 막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다든지 아유. 아니면 이제 거대 가마솥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시도들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을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만의 어떤 독특함을 찾아야 돼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작정 서울을 늘리는 것이 이제 과연 답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서울이 그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라 되게 추상적 개념이 됐다 이제 예, 우리한테 어떤 지향해야 할 목적과 가치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한국의 지역 도시들이 특히 그렇죠. 그 도시나 지역 그 자체보다는 그게 서울과 얼마나 닮아 있나 혹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아니면은 제주도처럼 아예 독특한 딴 나라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로컬에 대한 기준이 좀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따끈따끈한 이제 신간입니다.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반응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네. 우리 김혜림 에디터가 직접 편집을 했잖아요. 아마도 이 책의 가장 첫 번째이면서 네. 가장 깊은 독자 중에 한 명일 텐데 어땠어요? 저는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실 이게 읽으면 네. 단순히 뭔가 인문사회학적인 뭔가 지식을 통찰한다 이런 네. 느낌보다는 네네.
진짜 나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저도 지방 소도시에서 이제 충남 서산시죠. 네네. 네, 충남 서산시에서 19년을 내리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알죠. 친구들이 야 서산 오면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해미읍성밖에 얘기해줄 게 없는. 예, 모두들 해미읍성을 얘기하고 네네. 사실 거기밖에 갈 수가 없는. 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그럼 서산도 노잼 도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엔 좀 동의하기 싫은 거예요. 아, 내가 나고 자란 곳을 네. 노잼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하지만 뭐가 재밌는지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어. 네. 아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어디가 특히 재밌냐? 서산에 시내 한복판에 원형 로터리가 있어요. 진짜 거대한 로터리가 있는데 네네. 그 어머니가 운전 초보일 때 네. 거기 갈 때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네네네. 네, 저도 옆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네. 그런 기억들이 나고 네. 막 학교 가는 길에 뭐 몇 년 동안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거는 문이 안 열리고 있지? 아니면 쓰레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초등학생 때 막 그것 때문에 악몽도 꾸고 그랬어요. 아, 안에서 막, 무서우니까. 네, 막 악마 같은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초등학생들 잡아먹고 막 이런 꿈도 꾸고. 스티븐 킹 소설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추억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어떤 도시도 재미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하루, 이틀이라는 관광 시간 동안 나랑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되게 역부족인 시간이니까. 맞아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도시와 관계를 쌓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에 간 사람들이 그냥 성심당만 갔다가 칼국수 먹고 이제 빵 가득 사들고 오는 것처럼 서산 온 사람들도 죄다 이제 해미읍성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정의하는 노잼 도시가 단순히 이제 대전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네.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이야기라면 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가 없는 서울 도시 네. 또 분명히 이제 공감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니 근데 사실 대전도 처음부터 이렇게 노잼 도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대전이 서울역에서 KTX로 1시간 거리거든요. 네. 우리 집보다 가깝다. 우리 집과 서울역의 거리보다 대전. KTX를 타면 대전이 더 가깝다. 네. 그런데 대체 어쩌다가 대전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노잼 도시가 된 걸까요? 그러게요. 대전은 그렇게 작고 뭐랄까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 도시도 아니에요. 카이스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전은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로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큰 밭이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쵸, 큰 대전이니까. 밭이죠. 네. 대전이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정말 그 어떤 허브 역할을 했던 네, 그런 또 도시에 되게 재미있는 역사들도 있는 네, 그런 곳인데 네. 이게 어쩌다 이런 밈이 됐냐. 어떤 한 유저가 알고리즘을 그려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지인이 대전에 온대. 어쩌지? 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여럿이서 왔나? 뭐 매운 걸 잘 먹나? 뭐 떡볶이를 좋아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몇 단계 거치지 않고 결국 성심당 들렸다 집에 보낸다. 빠이! 이렇게 그런 결론으로 결국 모두가 닿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끝나는 네. 이런 그림이 좀 인기를 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대전에는 진짜 성심당밖에 없구나. 아니 근데 성심당 말고도 대전에도 삶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문화가 있을 텐데. 네, 근데 대전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점점.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도 이제 재밌네요. 뭐 근데 이게 너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네. 우리 이 이미지 탈피해야 된다. 노잼 도시라는 이 네. 딱지를 떼야 된다. 왜냐면 지금 또 대전이 인구 순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선 불이 떨어져서 최대한 이거를 이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아니면 일각에서는 그냥 이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자. 막 이런 논의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인터넷과 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기를 끌게 된 밈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한 일이야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인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구 순유출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니 그냥 웃어넘길 만한 일이라고는 할 수도 없을 네. 거는 같아요. 네. 자 요즘은 근데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잠시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그나마 살만한 곳 아닌가. 네.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그렇죠. 어디는 지금 뭐 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집이 안 나타난다고 사람 네. 사는 데가 안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네. 또 요즘에는 또 공업 도시죠. 울산,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수원. 이런 것도 노잼 도시 딱지가 붙었다면서요. 맞아요. 아니 인천은
더 심각해요. 인천은 마개 도시 막 이래요. 사람들이. 아니 저 인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인천에 인천 가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막 말씀해주신 그 울산도 노잼 도시 반열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담론뿐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담론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두가 좀 서울을 바라고 있고 서울처럼 재미있어지고 싶은 그런 때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대체 서울이 뭘까요? 그러니까 서울이 뭐길래? 서울이 뭐길래라는 질문을 사실 책을 펴고 접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어떤 질문이에요. 네. 이 책에서는 한 가지 목표, 그 우리가 직진하고 그 목표의 끝단에 있는 게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쓰인 노잼 도시라는 단어를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전 노잼 도시 얘기를 하는 문서인데 서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자가 고민했대요. 이거 불용어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쓰면 안 되는 단어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대전에 카페 가봤더니 여기 성수동에 있는 되게 힙한 카페 같다. 아니면 이제 수제버거집 가서 여기 방송에 나온 익선동 수제버거집 느낌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서울 느낌이 나면 대전에서 제일 힙한 곳 맞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이 아닌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모조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네. 이제 가품. 네. 가품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데 누가 자기가 가품을 소비하고 가품에 살고 있는데 그쵸.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방 출신이라는 걸 계속 숨기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서울에는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게 뭐냐, 사실 이야기 아닌가. 그렇군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내려가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는 막 지역 얘기할 때 이제 너무 큰 얘기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출마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출마하시면 제가 그 선거 유세장에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출마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책에서는 굉장히 쉽고 지금 당장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들을 주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문경 특산물 뭔지 아세요? 문경하면 사과죠? 그렇죠. 문경하면 사과죠. 근데 서울에는 과연 특산물이 있나? 없거든요. 죄송해요. 서산물이라고 했네요. 서울 특산물. 서울 특산물. 서울 특산물. 서울 특산물. 익선동의 갈매기살? 익선동의 어떤 특산물?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죠. 서울 특산물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 도시들은 자기들 얘기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자기들 도시만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문경은 사과가 유명합니다. 서산은 어리굴젓과 해미우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 특산물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주구장창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각자가 자생적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낯설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낯설게 네, 인식하기. 내가 사는 도시를 낯설게 인식하는 건데 그 서산 시내에 있는 괴상한 로터리 그걸 이제 서울에 와서 생각하니까 야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그런 걸 왜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호기심이 생겨요. 진짜 그렇죠. 그거 왜 지은 거지? 네. 누가 지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럼 또 애정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각자 좀 살고 계신 곳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긴 왜 이래? 이런 거? 글쎄요. 저는 너무나 그 서울스러운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저 마포구 살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궁금한 거는 없어요. 정말요? 근데 이현대 에디터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히 궁금한 게 없는 건 저도 똑같은데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유로 저는 저희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왜죠? 저는 이제 속속들이 알아서 이제. 그럼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 나누신 그 도시들을 네네. 한번 쭉 훑어보자면 저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라 현재는 홍제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동네 어떤 뭐 세운상가나 뭐 홍제천이나 여기 얽힌 이야기들이나 뭐 역사나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봤었던 편이어서 네네. 저희 동네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홍제동에 그 세운상가 혹시 세운상가가 아니죠. 유진상가. 아, 네. 예. 유진상가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유진상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죠. 1층에 네. 과일 가게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아마 층고가 한 3m 맞아요. 정도 되는 식으로 네네. 이렇게 정방형으로 네. 뭔가 덩치들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게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내려올 때 탱크가 이제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주차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네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다리 같은 것을 무너뜨리면 이제 청와대로 아니 오도록. 왜 상가에 그런 거를 만들었지?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방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방공호처럼 벙커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시설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진상가 같은 경우도 아마 직선거리로는 청와대하고 2km 이내일 거예요, 거의. 와, 그렇구나. 결국 이제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물로서 그렇죠. 기능할 수 있도록.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아마 김신조 사건 네네. 이후에 이제 유진상가가 만들어질 때 아예 그런 음. 방어 시설들까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진짜 그렇군요. 재밌네요. 유진상가 직접 가보면 진짜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아, 진짜요? 아, 저도 아니, 한번 뭐 가봐야겠다. 이렇지? 뭐 이런데 홍제동이 또 그러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이런 거 너무 그쵸, 재미있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마포구 말씀드렸는데 네. 마포구가 너무 서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즘 세상 힙하다는 가게? 아, 세상 힙하다는 뭐 공연? 그쵸, 다 그쵸. 마포구에 있어요. 그쵸, 그쵸. 예. 그 대한문화공간? 마포구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포구야말로 지금 현재 서울스러움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가 오히려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러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진짜 조그만 거. 저는 그 이제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접경 지역에 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매일 아침 그 구를 하나 넘나들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네네네. 거기 가다 보면 시멘트 안 말랐는데 비둘기가 밟은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비둘기 발자국이 계속 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런 거 이제 사진 찍어서 남겨놓고 네네. 그럼 그 도시가 얼마나 재밌는 도시가 되겠어요. 그렇네요. 네, 이런 되게 조그만 거에서도 도시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다들 이제 좀 이번에 좀 12월인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오늘은 조금 이제 사진기, 핸드폰 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네네네. 이 도시에 좀 이상한 것들, 낯선 것들, 재미있는 것들 좀 찍어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점도 한번 들려서 이 책 뭔지 한번 또 보시고 네. 예, 그러시면 좀 알찬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이 따뜻한 날씨 조만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월요일엔 또 비 소식이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이 비 오기 전에 겨울 비 오기 전에 살짝 마실 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이슈는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죠. 무슨 얘기예요? 예,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한 시리즈를 한 가지 주제들을 좀 이야기해 보자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대결에 대해서 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주방에서까지 좌파와 우파 피곤하다. 근데 점점 뭔가 이게 스토리라인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그때 음식 얘기했잖아요. 네. 그릇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방으로 좀 확장이 된. 그게 또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켄드에서 만나요.